잘한 뉴스, 못한 뉴스 코너입니다. 원승현 시청자 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YTN 보도 가운데 선거제 논의 복병, 도농 복합형 뭐길래 이 리포트와 또 이 잘한 뉴스로 뽑아주셨고 강남 재건축은 복마전, 조합원 절반이 금품받아 이 보도를 못한 뉴스로 평가하셨는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YTN에서 여러 차례 보도하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각 당이 내놓은 안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개혁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자세히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의견을 낸 것은 2015년입니다. 그 의견이 나온 배경에는 또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유현 결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우리나라에 있는 각 선거구별로 인구에 따른 어떤 의원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인구 비례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런 그 헌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앙선관위가 내놓은 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안이었고요. 이런 경우 이 안을 이제 그 채택을 하면은 선거구를 바꾸면서 사라질 그런 농촌 지역의 이제 지역구 의원들을 또 배려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상당히 급히 논의가 됐었습니다. 선관위안을 보면은 국회의원 정수는 기존의 그 300명 그대로 하되 6개 권역을 나눕니다. 전국을. 그렇게 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2대1로 그러면은 지역구 의원이 200명이면 비례대표 의원은 이제 100명이 되는 거죠. 현재는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지역구가 253명이고 또 비례대표는 47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관위 안대로 한다면은 2배 이상 비례대표 의원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또 그 권역별로 미리 확정한 총 의석을 이제 정당 득표율로 나누자는 그런 선관위 아닌데요.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비례대표 명부 순위에 따라서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역구와 비례 간의 그 연동이 이루어져서 기존의 그 소수 정당의 투표에서 대거 사표가 됐던 그런 민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자, 원승현 평가원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 막상 여당이 되고 지지율도 높은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혁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자유한국당이 제안한 도농복합형 제도도 자유한국당에게만 유리한 그렇기 때문에 내놓은 것 같고요. 사실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 선거제도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거대 양당에 의해서 유야무야 되면서 결국 선거제도 개혁은 좌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당리당략에 따라서 제도 개혁이 좌절되거나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선거제도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와 또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선거구제 이제 제도 개선의 그 역사가 상당히 깊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다시 조사를 해봤는데요. 현행 선거제도는 1987년 직선제 개헌의 산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직선제 개헌 이후에 이제 그 정해진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죠. 작은 선거구에서 1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건데요. 당시부터 벌써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총선을 해봤더니 호남에서는 호남 정당이 또 영남에서는 영남 정당이 이기는 그것이 계속 선거마다 이제 되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주의 청산이 역대 이제 그 대통령 또 정권들의 어떤 그 과제가 되었던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아마 그 지역주의 청산을 크게 이제 중요시했던 대통령이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신 것 같은데요. 2003년 취임한 이후에 첫 국회 연설에서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선거법을 좀 개정을 하자. 만약에 이런 제안이 그 다음에 총선에서 통과가 된다면은 나는 그 정당에게 승리한 정당에게 내가 구성권을 맡기겠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런 그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계속이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 총선에서 어느 정당에 유리한가.
항상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논의는 했으나 결과는 도출하지 못하는 예.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계속 되었던 거죠. 왜 이런 제도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문제로는 양당제 문제가 있는데요. 양당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고 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미국식에서 독일식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과 독일의 제도의 장단점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을 때 우리 정치권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도 자꾸 말씀드렸지만 독일 제도는 이제 정당 투표로 정당별 의석 총원을 결정하고 여기에 이제 소선거구제로 선출된 지역구 당선자를 뺀 나머지를 예. 비례대표로 채우는 이제 그런 방식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채택해온 그런 그 미국식 방식은 사실은 굉장히 양당 두 개 정당에 이제 유리한 제도입니다. 미국은 대통령 중심의 양당제가 이제 확립된 나라고 예. 또 대부분의 이제 의원들이 두 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국정을 안정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뭐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지만 독일은 이제 대통령이 상징적인 그런 그 권력을 갖고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로서 권한을 행사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3인 뭐 기민 양대 정당이 있기는 하지만은 예, 예. 대부분 이제 연립정당 형식으로 정부를 예. 구성을 하죠. 그거는 왜냐면은 그 강력한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사표가 없어지면서 소수 정당이 많이 국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지나친 정당 난립을 막기 위해서 전체 투표의 몇 퍼센트 이상을 받은 정당이 이제 국회에 들어올 수 예. 있게 하는 그런 그 어떤 장치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그 정당 연합이라든지 뭐 정책 연합을 넘어서 그런 어떤 정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물론 반면에 그런 이제 중대선거구제나 이런 그 식으로 바꾸게 된다면은 사실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중대선거구의 예. 그 어떤 선거가 그리고 또 많은 후보가 나오는데 지역 밀착형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명망을 믿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사실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 이 강남 재건축 관련된 보도를 선정해 주셨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먼저 뉴스 제목을 보면 다소 선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강남에 재건축 진행하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 제목만 보면 강남에 있는 모든 재건축 사업장 조합원들 중에 절반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보도 내용을 보면 서울 반포주공 1단지가 포함됐다는 설명 말고는 어느 대규모 아파트 사업에 관한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보도의 대상이 불분명한데 제목은 강남 재건축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가 된 재건축 사업장이 어딘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기사는 이제 사회부 박광렬 기자가 쓴 기사인데요. 지난주에는 사실 그 잘한 뉴스로 등판을 했었습니다. 이 기자가. 근데 이제 이번 주 못한 뉴스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좀 해명을 드리자면 방송의 특성상 많은 그 사실을 쓰지는 못하고 화면으로 일부 보여드렸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아파트를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문제가 된 사업장은 구반포 주공 1단지, 또 신반포 15차, 잠실의 그 미성 크로바 재건축 단지입니다. 시공사는 이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또 롯데건설 이제 3사인데요. 경찰은 사실 다른 건설사도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남의 어떤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워낙 그 이제 이익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설사마다 엄청난 사실 이제 경쟁이 붙어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그런 금품이 오간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봐서 아마 그런 제목을 이제 쓴 것 같고요. 경찰이 이제 연초부터 수사를 했는데 건설사들이 10월 17일에 자정 결의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과도한 이주를 주지 말고 뭐 이렇게 하겠다. 또 그 뒤에 직후에 이제 국토부가 10월 30일에 도시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을 냈는데요. 이제 그런 그 홍보 업체라든지 이런 데들이 이제 만약에 그런 과도한 금품 지급을 하면 건설사가 이제 그 처벌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 개정도 해놨습니다. 건설사와 홍보 대행 업체 그리고 조합원들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보도에도 좀 언급이 됐지만은요, 대형 건설사의 의뢰를 받아서 주민들의 투표를 끌어내는 그런 수주 기획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이제 OS라는 아웃소싱의 준말이라고 하는데요. 그 OS 요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수주 기획사에 소속된 이분들이 이제 그 수주 판촉 활동을 이제 하고 이분들을 관리하는 기획사가 있는데, 이 OS 요원들은 이제 재건축 조합 구성 단계부터 조합원 성향과 이제 요구 사항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조합원들이 이제 각종 또 향도 제공하는 그런 일을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요. 조합 내부 분위기를 이제 파악을 해갖고 아 여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또 하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수주 기획사가 쓴 그런 그 뭐 카드라든지 이런 돈은 철저하게 이제 그 회사가 한 걸로 하고 나중에 건설사가 현금으로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건설사와 수주 기획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이런 모든 그 중간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은 건설비에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조합원 전체에 피해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 가운데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승현 시청자 평가원과 송태엽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